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환자는 1명으로 다행히 폭발적인 환자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원주의 한 대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78명을 포함해 도내 이태원 방문자 799명이 검사를 마쳤고 원주 환자의 접촉자 11명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태원 방문자 대부분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돼 현재까지 폭발적인 환자 발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지자체별로 선불카드와 지역화폐를 통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난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한 정부 지원금 신청이 이뤄진 데 이어 지역화폐와 상품권으로 받길 원하는 주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았던 관광지와 주민복지시설들이 서서히 재개장하고 있지만 고성군의 안보 관광지는 사정이 다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위험까지 해소되지 않으면서 관광지 폐장 기간도 길어져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전망대를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재진검문소 인근에 전망대 폐쇄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통일전망대와 DMZ 박물관이 코로나19 여파로 2월 25일부터 문을 닫았고 평화 둘레길도 출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생활 방역으로 바뀌면서 관광시설과 도서관, 체육관 등은 순차적으로 개방되고 있지만 안보 관광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통선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민통선 지역 내에서 돼지열병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행 제한을 시켜놔서 민통선을 지금 들어갈 수가 없게 해놨어요.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고성의 안보 관광이 석 달 가까이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고성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통일전망대 운영 중단으로 지난해보다 17만 명의 관광객이 줄었고 입장권과 소비 감소 등 추산 피해액이 48억 원에 달합니다. 고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조치 상황 등을 알리며 재개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책임의 주체, 이런저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 계속 이게 늦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민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본다면 꼭 열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편 고성군과 철원군, 경기도 파주시는 오는 20일 DMZ 평화관광 재개를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조만간 초중고등학생들에게 5만 원가량의 식재료 꾸러미가 지원됩니다. 원격 수업으로 급식을 하지 않은 지난 3, 4월 남은 급식 예산으로 마련됐는데 식재료 꾸러미는 농산물이 출하되는 6, 7월 사이에 가정으로 직접 배달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학을 했지만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학교.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결국 3월과 4월에 썼어야 할 2달치 식분비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 예산은 92억 원. 학교 급식 식품비를 분담해온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 18개 시군은 이 돈으로 식재료 꾸러미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한 명당 5만 원 수준. 그럼 꾸러미는 어떻게 구성되고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꾸러미에는 쌀과 채소 등 강원도산 농산물과 참기름과 고춧가루 같은 가공품이 담길 예정입니다. 식재료 꾸러미는 6월부터 학생 가정으로 직접 배달됩니다. 다만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꾸러미에 담을 품목을 시군 자율로 정했지만 신선 농산물 출하 시기가 늦어져 고민입니다. 또 다자녀 가구에 같은 꾸러미를 보내는 문제와 농촌 가구에 농산물을 보내는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시기도 좀 조율하고 품목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좀 서로 좀 협의 중에 계속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달 안에 구체적인 식재료 꾸러미 지원 사업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우리 주변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작위 채팅을 비롯한 온라인 속 유해 환경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부추기고 있어 시민들이 자발적인 유해물 감시에 나섰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무작위 채팅. 채팅방에 입장하자마자 여성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확인하고 성매매를 의미하는 만남에는 얼마가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입 절차도 없는 이른바 랜덤 채팅 속 흔한 풍경입니다. 채팅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고등학교 때부터나 지금까지도 이제 친구들 아니면 제 또래들이 성매매나 돈이 오고 가는 일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음란물과 성매매, 불법 도박 등 온라인 청소년 유해 환경은 트위터를 비롯한 SNS는 물론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유해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서울에 이어 원주에서도 첫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발견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접속 차단을 유도하는 게 핵심 활동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성매매, 또 알선, 또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또 감시하여 이들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요 창구로 랜덤 채팅을 지목합니다. 채팅에 들어온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거나 친밀감을 높여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낸 다음 이를 유포하겠다며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요구하는 성착취 악순환의 시작점이 랜덤 채팅이라는 겁니다. 채팅과 같은 그러한 매체에서는 청소년들이 성매매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강원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모니터링 인원을 현재 20명에서 최대 400명까지 확대하겠다며 뜻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대가 내일부터 131개 교과목에 대해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강원대는 실험, 실습, 실기 등 대면 수업이 필요한 교과목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일부 교과목에 대해 내일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특히 수강생이 많은 교과목은 분반을 통해 강의실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강원대는 지난달 20일 올해 1학기 전체를 재택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각 시군과 유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14,000여 대를 통합해 시범 운영합니다. 이로써 광역단위 영상정보가 연계돼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간으로 CCTV를 확인하며 각종 사건, 사고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통합지원에는 문제 차량 검색과 산불 대응이 포함돼 있으며 법무부의 전자발찌 위치 추적도 연계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의장직을 박탈당한 뒤 7개월째 군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길로 전 영월군 의장이 이달도 등원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 전 의장은 내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되는 제26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에 앞서 휴가를 의미하는 청가를 영월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윤 전 의장은 건강상의 문제와 함께 내일로 예정된 불신임 의결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변론 참석을 이유로 들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작년 11월 불신임안 통과로 의장직을 잃은 윤 전 의장은 이달에는 등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